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 첫 번째 눈입니다. 생물에 작용하여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하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이 감각기관과 그 감각을 한번 맞춰보면 시각의 감각기관은 눈입니다. 그 다음 소리인 청각의 감각기관은 귀가 됩니다. 귀 중에서도 달팽이관이 청각의 감각기관입니다. 귀에는 또 다른 감각이 있는데 평형 감각을 감지하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다음 냄새는 후각, 그 후각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코에 있습니다. 맛을 감각하는 미각, 그 미각의 감각기관은 혀에 있습니다. 다음 피부 감각이 있고요. 이 피부 감각기관은 피부에 있는 감각점입니다. 오늘은 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바깥에 있는 가장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각막을 지나면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홍채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빛을 굴절시켜요. 그래서 물체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합니다. 다음 바깥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데 일단 좀 색깔을 바꿔서 칠해보면 여기 이렇게 바깥쪽 여기 부분입니다. 자, 요 바깥쪽에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의 가장 바깥쪽입니다. 우리 눈의 흰자위가 바로 이 공막에 해당되고 눈을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쪽 깊이 검게 칠해진 부분이 맥락막입니다. 검은 색소가 있어서 빛을 차단하고 암실을 만들어줍니다.
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물체에 상이 맺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을 수용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황반이라는 부분인데,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해서 상이 가장 뚜렷하게 맺히는 부위인, 가장 잘 보이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빈 공간에 있습니다. 이 빈 공간 전체는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 속을 채우는 투명한 물질, 눈의 형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 보면 요거는 혈관이고 나머지는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세포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시각신경 무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여기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는 혈관과 시각신경이 집중돼서 모여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시각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빛이 맺혀도 볼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과정을 살펴보면 빛에 자극을 받은 시각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는데, 흥분한다는 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한다는 걸 뜻해요.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기적 신호를 뇌가 해석해서 모양, 크기, 색깔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어떤 사물을 직접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뇌가 재해석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막의 한가운데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해서 상이 가장 뚜렷하게 맺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시각신경이 모여 눈 밖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여기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물체의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이 부분은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우리 몸의 각막을 통해서 동공으로 들어와서 수정체에서 굴절됩니다.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시각세포의 전기적인 신호가 시각신경을 타고 대뇌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의 명암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채가 넓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동공은 수축하게 됩니다. 동공은 축소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므로 홍채가 축소되고, 그래서 동공이 확대됩니다.
또 눈은 멀리 있는 곳과 가까이 있는 곳을 볼 때 좀 달라지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자, 표는 여러 가지 감각의 자구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겠습니다. 시각의 감각은 빛이 되겠죠. 청각은 음파, 후각은 냄새니까 냄새는 기체물질, 미각은 액체물질이 됩니다. 2에서 3번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A에서 E를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A는 각막입니다. 그럼 B는 뭐냐면 B는 홍채가 되겠죠. C는 수정체가 될 것이고 E는 시각신경이 될 거예요. D는 망막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3번이 유리체가 아니라 수정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부위와 기호를 쓰시오. 가, 빛을 굴절시켜 물체에 상위 맺히게 한다. 그러면 C, 수정체가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은 D, 망막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눈에서 홍채와 수정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가를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여기 홍채가 수축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채가 수축해 있으니까 여기 동공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또 수정체가 얇아요. 수정체가 얇다는 건 멀리 있는 걸 보겠다는 뜻입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다는 뜻은 지금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는 어둡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와 반대로 나는 홍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축소되어 있죠. 또 수정체가 두꺼워요. 수정체가 두꺼우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공이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밝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변하면, 가에서 나로 보면 동공의 크기가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가에서 나로 변한 것입니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가에서 나로 변한 것 맞습니다. 나에서 가로 변하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가로 변하면 홍채의 면적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입니다. 2번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씩 봐보면 B는 홍채입니다. C는 수정체. 그래서 여기서 홍채의 채자와 수정체의 채자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A는 유리체. 자, E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맹점이 될 것 같아요. D는 공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다. 그러면 지금 이건 A라기보다는 E, 맹점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것은 홍채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C가 아니라 B.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건 망막에 대한 설명이고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E가 아니라
D에 대한 설명입니다. D. 그래서 옳은 거 2번만 옳습니다. 6번 그림은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에서 나로 변화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바르게 짝지은 거.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동공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공이 수축되어 있죠. 동공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다는 얘기는 홍채가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홍채가 확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공이 확대되어 있으려면 가는 어두운 곳이고 동공이 축소된 나는 밝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주위 환경은 밝아진 것이고, 밝아졌으니까 동공은 축소되고, 아니, 홍채는 확대되고 동공은 축소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7번 밝은 낮에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늘진 방에서 책을 보았다. 그러면 빛은 어두워졌고, 어두워지게 되면 동공은 확대돼야 됩니다. 동공이 확대되려면 홍채가 수축해야 되죠. 그 다음 먼 산을 바라보다 가까운 책을 보았으니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려면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가까워졌으므로, 자, 홍채는 축소되고 동공은 확대되고 수정체는 두꺼워진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아래에 플러스 표시를 응시한 후 그림을 눈앞으로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며 일정 거리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동그라미 물체의 상이 맹점에 맺혔기 때문이다. 맹점에 상이 맺히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맹점은 신경세포가 모여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눈의 구조 설명 마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 두 번째 시간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의 구조에서 제일 바깥에 이쪽은 귓바퀴라고 부릅니다. 이 귓바퀴의 구조는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귓바퀴 안쪽에 귓구멍이 있습니다. 귓구멍, 이제 여기는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이제 이 고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이 고막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은 소리에 진동하는 얇은 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얇은 막 뒤로 보면, 얇은 막 뒤로 이렇게 세 조각의 뼈가 고막 뒤에 붙어 있어요. 이 고막 뒤에 붙어 있는 이 세 조각의 뼈를 귓속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고막은 이렇게 넓은데 이게 얇은 아주 뾰족한 뼈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점으로 집중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원리로 소리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뒤로 가면 이렇게 먼저 소리부터 할게요. 이렇게 쭉 연결돼서 마치 달팽이 집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꼬여 있는 이 부분을 달팽이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팽이관과 연결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연결된 청각신경이 있습니다. 청각세포에 자극을 대뇌로 전달합니다. 자, 귀에는 소리와 관련된 것 이외에 또 다른 독특한 기관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고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다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닌데 고리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고리를 반고리, 그래서 반고리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림프가 들어있어요. 림프액이 들어있는 고리가 3방향으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의 몸이 회전하게 되면 이 림프액 안에 있는, 반고리 안에 있는 림프액이 회전하면서 그 몸의 회전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고리관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달팽이 몸통 같은 이 부분이 전정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이석이 들어있는데 기울어짐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인두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입과 식도 사이 고막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청각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귀 속 뼈에서 증폭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를 흥분시키면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돼서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귓바퀴를 타고 귓구멍으로 거쳐서 고막을 지나 귓속뼈를 지나는 동안 여기서 증폭이 일어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에서 신호를 감지한 후 청각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평형 감각은 반고리관에서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회전을 감지하고 이 안에 림프액이 들어있어서 세 개의 고리가 서로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몸이 회전하면 바로 이 림프액이 움직이고 감각세포를 흥분시켜서 회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눈을 감고 있어도 버스가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기 위치를 감지하고 달팽이관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는 이석이라는 작은 탄산칼슘 알갱이가 움직이게 되고 감각세포를 흥분시켜 몸이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만약 멀미가 날 때 눈을 감으면 멀미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멀미는 눈에서 감지한 시각 정보와 귀에서 감지한 평형감각 사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사라지니까 멀미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요.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부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는 귓속뼈입니다. D는 고막이고요. B는 반고리관입니다. 여기 F는 견정기관이고요. C가 달팽이관입니다. E는 귀인두관이죠. 자,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은 A가 아니라 F입니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거 B 옳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고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A입니다. A. 네. 몸의 틀렸죠? A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여 E로 전달한다.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것은 F. 이와는 관계없고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D.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것은 F가 아니라 B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와나 현상과 가장 관련 있는 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내려도 계속 어지러운 거. 이것은 B. 반고리관과 연관이 깊습니다. 한 발로 똑바로 서 있다가 균형을 잃게 되면 팔벌려 중심을 잡는다. 평형감각이니까 F. 전정기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3번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라앉에 알맞은 것은 음파, 귓바퀴, 귓구멍, 그 다음에 고마, 귓속뼈, 그 다음 달팽이관, 청각신경, 대뇌. 여기서 귓속뼈에서 증폭이 일어난다. 이 달팽이관에서 신호를 감각한다. 예. 세 번째, 평형감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몸의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귀이다. 이것도 맞죠? 귀에서 전정기관입니다. 몸의 회전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는 달팽이관이 아니라 반고리관에 있습니다.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청각신경이 아니겠죠. 이거는 대뇌로 전달한다. 청각신경은 달팽이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코끼리 코를 하고 회전하다 멈추면 똑바로 서 있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먼저 몸이 회전하면 반고리관 속에 있는 림프도 회전합니다.
이때 몸이 회전을 멈추더라도 이 반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은 한동안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다른 곳은 회전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반고리관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다는 감각이 전달되기 때문에 뇌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 미각, 후각, 그 다음 피부 감각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후각입니다. 이 후각, 콧구멍에 보면 이 후각 상피세포 사이사이에 이 후각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상피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이 후각세포들입니다. 이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감지하면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렇게 뭉쳐 있는 여기 있는 요 세포들이 후각신경입니다. 그래서 후각세포의 자극을 혹시 뇌로 전달합니다. 이때 이 코천장에 있는 후각상피의 냄새를 감지하는 이 후각세포가 존재한다고 했고, 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점액에 녹아서 바로 이 후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흥분이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냄새로 인식됩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미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혀에 이렇게 보면 작은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작은 이렇게 맛봉오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세포 옆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이 미각세포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흥분하게 되면 그것이 이게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봉우리들이 여러 개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표면에 분포하는 돌기의 측면에 있는 맛봉우리가 있고, 그 맛봉우리 속에 있는 이 미각세포를 맛세포라고 하는데, 이 맛세포에서 액체 상태의 화합물질을 이제 반응하여 흥분하면 그 흥분이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혀가 느끼는 맛이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각각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마지막으로 감칠맛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맛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맛이 아닌 감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운맛이 있는데 매운맛은 통각에 해당되고 그 덜 익은 감 같은 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압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각과 후각은 받아들이는 자극이나 대뇌의 전달 경로가 서로 독립적이긴 한데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후각이 마비되면 미각의 인지도 감소하게 되는데 코감기에 걸리면 냄새를 잘 못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음식 맛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음료수를 먹으면 어떤 음료수인지 잘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기본 맛과 여러 가지 냄새가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감각입니다. 살펴보면 피부 감각은 촉점, 압점, 통점, 온점, 냉점 감각신경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많은 감각은 통점입니다. 아픈 감각, 그래서 통각을 감지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통점이 가장 촘촘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우리가 생존의 위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통증은 상당히 생존의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은 감각은 압점입니다. 누르는 감각.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접촉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다음 만지는 감각인 촉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차갑다. 그 열이 이동하는 걸 느끼는 거,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냉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감각을 느끼는 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의 특징을 보면 한 감각점에서는 한 가지 감각만을 감지합니다. 감각점이 많을수록 감각을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분포 밀도를 보면 통점이 가장 많고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의 순서로 적어집니다. 감각점은 온몸에 분포하고 있지만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수가 다릅니다. 얼굴이나 손에는 부위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등이나 엉덩이 부분에는 분포하는 부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은 0도씨인 얼음물에 오른손은 40도씨 물에 각각 1분간 담궜다가 두 손을 동시에 20도씨 물에 담갔을 때 손에 느끼는 온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왼손은 따뜻하게 느낄 겁니다. 그 다음 오른손은 차갑다고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냉점과 온점에서 차갑고 따뜻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절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전에 어떤 온도였냐, 즉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0도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가니까 열이 이제 들어오니까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40도씨에 있다가 이 열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퀴즈 보겠습니다. 다음은 후각의 성립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디귿에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거. 그래서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하고 후각의 상피세포를 거쳐서 후각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코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D 중 후각세포가 분포하는 부분은 어디냐? 후각세포는 코 천장 C 부위에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후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있어요. 다른 감각에 비해 매우 예민하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사람은 5가지 종류의 냄새만 맡을 수 있다. 이건 맛이랑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하는 것인데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미각, 후각, 피부 감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 미각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미각과 후각, 요즘에는 또 시각적인 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미각, 후각, 시각 모두가 있어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또 혀의 뭐 식감이라는 게 있어서 촉감도 음식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굉장히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각점의 밀도가 높은 부위가 피부 자극에 민감하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후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한다. 이게 액체 상태가 아니라 후각은 기체 상태라고 했어요. 감각점의 평균 밀도는 앞점, 통점, 촉점, 원점, 냉점 순이다. 이거는 통점이 제일 많고 통, 앞, 촉, 냉, 온. 예, 요 순서 있다 해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대신에 감칠맛이 있다. 그리고 매운맛은 통증이다. 다섯 번째, 그림 가는 코의 구조, 나는 혀의 구조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A에서 F는 맛세포, 맛봉오리, 미각, 신경, 후각세포, 후각산피, 후각신경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A는 후각신경이 되겠죠. 여기서 B는 후각상피일 것이고 C는 후각세포이겠죠. 그 다음 D 전체를 맛봉오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가 바로 맛세포. 그러면 E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F는 미각신경이 되고 미각신경과 연결된 요 이 세포가 맛세포가 됩니다. 예. 자,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A는 후각신경 맞고요. F는 미각신경 맞습니다.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A를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C가 후각세포고 A가 후각신경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B와 D에는 모두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번다. 자, B는 코니까 B는 기체, D는 액체. 어쨌든 화학물질을 감지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C는 맛세포가 아니라 맛세포는 E, 후각세포는 C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는다. E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F를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야 미각이 성립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6번. 눈 가리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는 사과와 양파 조각의 맛을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코를 막지 않고 눈만 가린 상태에서는 잘 구별했다. 그 까닭은 즉 눈은 가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코를 막고 안 막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맛은 단순히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함께 작용한다. 네,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사람의 피부에 있는 감각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분포하는 감각점의 수가 다릅니다. 등은 매우 적고 손바닥이나 입술은 매우 많습니다.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점은 앞점이 아니라 냉점이나 온점이 여기에 해당하죠. 일반적으로 피부에는 아픔을 자극으로 느끼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피부 감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각점이 많은 곳은 피부 감각이 예민하다. 맞죠? 피부에 있는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피부에는 압력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압력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아니라 통각을 감지하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으로 뇌로 전달되지요. 피부에는 접촉, 압력, 차가움, 따뜻함,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것으로 후각, 미각, 피부 감각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 뉴런과 신경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은 뉴런의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는 세포액과 세포질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경세포체에서는 뉴런의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합니다. 이 신경세포체 옆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 돌기들을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온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돌기보다 조금 더 길게 뻗어 있는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는 동아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가지돌기와 다르게 이 축삭돌기 역할은 자극을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뉴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됩니다. 뉴런에서의 신호 전달은 다른 뉴런이나 기관의 신호를 가지돌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뉴런은 모양과 기능에 따라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신경세포체에서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의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을 운동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운동 뉴런은 길게 뻗은 축삭돌기가 있고 가지돌기와 큰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운동시, 운동신경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게 뻗은 축삭돌기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는 이 모양의 뉴런은 감각뉴런입니다.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고 축삭돌기 옆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운동뉴런과 감각뉴런 사이에서 두 뉴런을 연결하고 있는 이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연합뉴런은 축삭돌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나 척수로 전달하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한쪽에 위치한 이 뉴런은 감각뉴런입니다. 두 번째 뉴런인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이 연합뉴런의 주요 특성이 바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하는 것이고 정보를 종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연합뉴런은 가지돌기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연합뉴런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가 길고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척수를 말하는데요. 먼저 뇌와 척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빨갛게 칠해지고 있는 부분이 대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대뇌는 좌우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대뇌의 주요 기능은 감각, 운동, 기억, 판단 이런 고등정신 능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뇌 밑에 이 부분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뇌 밑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뇌의 이름은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근육 운동과 자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대뇌 안쪽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이름을 간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조절되는 부분인 체온, 혈당, 삼투압과 같이 우리 몸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간뇌에서 조절됩니다. 그래서 체온, 혈당, 삼투압,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바로 간뇌입니다. 그 다음 요 이때 작은 부분은 중간뇌입니다. 중간뇌는 우리 몸에서 안구운동, 이런 시각과 관련된 반사작용의 조절 중추입니다. 요 아래 요 부분은 연수입니다. 연수는 우리에서 심장박동, 소화,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조절 중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아래 이 부분은 척수입니다. 그래서 척수의 주요 기능은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반사, 배변, 배뇨, 움츠림 반사의 조절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정보 전달의 중심인데, 많은 연합신경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뇌를 살펴보면 뇌는 자극을 비롯한 정보를 통합하고 생명활동 전반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중간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부르는데, 심장박동, 호흡 조절의 중추입니다.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을 중개하고 척추뼈 속에 뻗어 있습니다.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반사, 움츠림 반사의 조절 중추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몸의 각 부분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말합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내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항상성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의 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가지돌기를 의미합니다. B는 신경세포체, C는 축삭돌기입니다. 자,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A는 가지돌기로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B는 신경세포체로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 있습니다. C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BA 시간이라 A에서 C로 전달됩니다. 2번,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 A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운동 뉴런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디귿은 감각 뉴런,
니은은 연합뉴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A는 축삭돌기를 말하는 거고 B는 가지돌기의 모습입니다. C는 신경세포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는 가지돌기가 아니라 가지돌기는 B이고 축삭돌기는 A다. 바뀌었죠. 기역과 니은에는 C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추가 없다. A, 기역, 니은, 딕은 모두 있다. 기역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이것은 감각뉴런에 대한 설명이므로 디귿에 대한 설명이고, 자극을 종합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건 중추신경이니까 연합뉴런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 되어 있고, 자극은 기역에서 디귿 방향이 아니라 디귿, 니은, 기역 순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에서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A는 대뇌가 될 거예요. B는 간뇌가 될 것이고, C는 중간뇌, D는 소뇌, E는 연수가 될 겁니다. 근육 운동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 부분이 손상되면 리듬에 맞춰 두드리 같은 섬세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긴다. 근육 운동과 몸의 균형은 손의 역할입니다. D, 손해가 답이 됩니다. A에서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A,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 이거 대뇌의 기능 맞습니다.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것 중간뇌가 아니라 B가 아니라 중간뇌의 기능이니까 C가 맞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무조건 만사의 중추, 이거는 중간뇌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고, 근육 운동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건 손해에 대한 설명이니까 D 맞습니다. 기침 합품 재채기 무조건 만사의 중추는 연수이니까 E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5.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환자 가와 나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각각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된 것인가? 심장박동, 호흡운동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다. 심장박동과 호흡 조절의 중추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가는 2, 연수라고 할 수 있고요. 눈을 비추어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는 중간뇌입니다. 그래서 C, 중간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번 척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네, 기역 중간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척수는 중간뇌보다는 연수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척수가 아니라 말초신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채기, 하품과 같은 반사, 재채기, 하품은 연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척수 맞습니다. 리을이 맞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척수는 무릎 반사, 배변, 배뇨, 움츠림 반사의 조절 중추가 됩니다. 7번째, 자율신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한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체성신경에 속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건 배우진 않았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에 속합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척수는 척추 쪽에 들어있으며 이건 맞는 설명인데 척수는 말초신경이 아니라 중추신경에 속합니다.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성신경은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 운동을 조절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뉴런과 신경계를 마치겠습니다.